같은 공부를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두 학생이 있습니다. A는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느라 바쁩니다. 학원 2군데, 과외 하나를 끝내고 남은 시간에 인터넷 강의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놀 거 다 놀며 여유롭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B의 성적이 항상 높게 나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흔히 말하는 재능일까요? 공부량일까요?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한재우 작가는 어떤 사람이 성적이 좋은 이유는 올바른 방법으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A는 분명 노력했지만 그에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혼자 내용을 곱씹어보고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B 학생은 반드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날 배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다른 연구 결과를 정리해본 결과 공부의 실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교과 내용을 진정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면 1. 배운 것을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고 2.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이 말하는 혼자 하는 공부는 대충 자리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의를 듣고 학원을 다니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만 줄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집중하고 배운 것을 되뇌고 머릿속에서 구조화해야 합니다. 책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은 여기에 5가지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더 알려줍니다. 첫 번째, 자기 신뢰. 공부를 제대로 하기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부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마인드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혼자 하는 공부의 시간을 늘리려면 내가 배운 것을 확인하면서 나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뢰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습 원리. 학습이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뜻합니다. 강의를 듣고 책을 쭉 읽어보는 것은 배우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익힘입니다. 책을 덮고 방금 본 내용을 되짚어보는 것, 친구에게 오늘 공부한 것을 설명해보는 것, 실전과 같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익힘입니다. 세 번째, 공부 원칙. 저자는 공부법에 요령이 없으며 원칙이 요령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원칙으로는 운동하기, 목표 설정하기, 필요한 부분을 수십 번 반복하기, 몰입하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 관리. 집중을 유지하려면 생활을 관리해야 합니다. 매운 음식은 몸에 있는 기운을 빠지게 하기에 자제해야 하며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자는 90분을 수면 주기로 평일에는 4시간 30분, 주말에는 7시간 30분의 수면 시간을 제한합니다. 다섯 번째, 멘탈 관리. 공부가 정말로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은 몰입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것입니다. 공부에도 재미가 있으며 그 재미를 찾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몰입도를 돌파해야 합니다. 책은 힘들수록 살살 공부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저자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찾아낸 공부법,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얼마나 혼자 공부하셨나요? 고시생,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은 분이라면 차이를 만들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